옛날 송나라에 저공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원숭이를 어찌나 좋아하는지 집안 가득 기르고 있었죠. 그런데 이 사람, 원숭이와 말이 통했습니다. 저공은 원숭이의 마음을 알았고, 원숭이도 저공의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만큼 오래 정을 붙이고 산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원숭이가 자꾸 늘어나니 먹이가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집안 살림까지 기울 지경이었습니다. 저공은 도토리를 줄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만 원숭이들이 서운해할까 걱정이 되어 먼저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이제부터 너희에게 도토리를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씩 주려고 한다. 어떠하냐? 아침에 겨우 3시라니요. 그것으로는 도무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원숭이들이 하나같이 펄쩍 뛰며 성을 냈습니다. 저공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씩 주마. 이러면 되겠느냐? 그렇다면 좋습니다. 아침에 내시면 넉넉하지요. 원숭이들은 그제야 기뻐하며 저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침에 하나를 더 받아냈으니 이긴 셈이라 여긴 것이죠. 그러나 아침에 셋, 저녁에 넷이나, 아침에 넷, 저녁에 셋이나, 하루에 받는 도토리는 7개로 똑같았습니다. 늘어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먼저 주느냐, 나중에 주느냐, 그 차례뿐이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차례뿐인데 원숭이들은 이긴 줄 알았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앞에 놓인 숫자가 커 보이면 뒤가 그만큼 줄어든 것은 잘 안 보이죠. 셈에 보면 늘 7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조삼모사입니다. 조삼모사. 아침조, 석삼, 저물모, 넉사. 얕은 꾀로 남을 속여 넘김. 아주 먼 옛날부터 사람들은 쪽이라는 풀을 뜯어 옷에 물을 들였습니다. 쪽은 그저 흔한 풀빛이죠. 근데 그 풀에서 나온 물감이 쪽보다 더 푸릅니다. 옛글에 이르기를 얼음은 물이 만들었으나 물보다 차다고 했습니다. 나온 것이 나은 것을 넘어서는 일이 있다는 말이죠. 사람 사이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북이 땅에 이밀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배우기를 좋아하여 소학박사 공번을 스승으로 모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자꾸나. 등잔에 기름이 다 되었구나. 스승님, 이 대목만 한 번 더 짚어주십시오. 아직 뜻이 잡히지 않습니다. 묻고 답하는 사이에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묻는 쪽은 늘 이밀이었고 답하는 쪽은 늘 공번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번이 책을 안고 제자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스승님, 어인일이십니까? 앉으신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이 대목은 오늘 내가 그대에게 배우겠네. 스승님, 그것은 아니 될 말씀입니다. 저는 스승님께 글을 배운 사람입니다. 글 앞에서 나이가 무슨 소용인가. 부끄러운 것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모르면서 묻지 않는 것일세. 공번은 끝내 자리를 물리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스승이 제자에게 묻고 제자가 스승에게 답했습니다. 같은 문화의 학생들이 이 일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푸른색이 쪽에서 나왔으나 쪽이 푸른색에 미치지 못한다. 스승이 어찌 정해져 있겠는가. 경전의 밝은 이가 스승이다. 쪽에서 나온 푸른빛이 쪽보다 더 푸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빛을 낸 것은 쪽이지요. 제자가 스승을 넘어서는 것은 스승이 진 것이 아닙니다. 가르친 사람이 거기까지 데려다 놓은 것이니까요. 그래서 청출어람입니다. 청출어람, 푸를 청, 날출, 어조사어, 쪽남, 제자가 스승보다 나음. 아주 먼 옛날 전국시대 진나라 군사가 조나라 서울 한단을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걸린 길이었죠. 그런데 그 길을 트고 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이름을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조나라 평원군은 초나라로 건너가 힘을 합치기로 곧 합종을 맺기로 했습니다. 데리고 갈 사람은 20명이었습니다. 문화의 식객을 하나씩 골랐으나 19에서 손이 멈추었습니다. 세고 또 세어도 한 사람이 모자랐습니다.
그때 뜰 아래에서 한 사람이 조용히 걸어 나와 섬돌 앞에 섰습니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군께 아룹니다. 그 비어있는 한 자리에 저를 넣어 주십시오. 그대는 누구이며 이름이 무엇인가? 문하에 있는 모수라 합니다. 재주 있는 선비란 주머니 속의 송곳과 같아서 그 끝이 곧바로 뚫고 나올 법이네. 그대는 3년째 내 문화에 있으나 나는 아직 그대 이름을 들은 적이 없네. 그러니 이번에는 그만두게. 그것은 제가 아직 주머니에 들지 못한 까닭입니다. 저는 오늘에야 저를 주머니에 넣어달라 청하는 것입니다. 진작 주머니에 있었더라면 송곳 끝만이 아니라 자루까지 드러났을 것입니다. 평원군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모수를 20번째 자리에 넣었습니다. 그렇게 20사람이 초나라로 떠났습니다. 초나라 왕을 설득해 기어이 합종을 맺고 돌아온 사람이 바로 그 모수였습니다. 함께 갔던 19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평원군은 그 뒤로 사람을 함부로 가려 뽑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머니 속의 송곳은 저절로 뚫고 나옵니다. 그런데 모수는 기다리지 않았죠. 주머니에 넣어달라고 제 입으로 청했습니다.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했던 날이 있었다면 재주가 없어서가 아니라 아직 주머니에 들지 못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낭중지추입니다. 낭중지추, 낭중지추, 주머니낭, 가운데중, 갈지, 송곳추, 뛰어난 재주는 저절로 드러남.